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2018년작 Seven Days in Entebe라는 영화입니다. 1976년 6월 27일 242명의 승객을 태운 파리발 아테네 경유 텔아비브행 에어프랑스 항공기가 공중 납치돼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 착륙한 역사적 사실을 그렸습니다.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 소속인 테러범들은 승객들을 인질로 잡고 이스라엘과 서독에 구금되어 있던 아랍 게릴라 53명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테러범들은 7월 4일을 최종 시한으로 통보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승객들을 처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내부 논의 끝에 군사적 해결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결정을 내리고 특공대를 파견합니다. 수송기 4대를 타고 우간다에 도착한 이스라엘 특공대는 전광석화 같은 기습작전으로 53분 만에 인질들을 구조하고 테러범들을 사살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군 전사자는 조나단 네타냐후 중령 1명에 불과했습니다. 7월 3일 상황은 성공적으로 종료됐는데 조나단 네타냐후 중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전 총리의 친형입니다. 엔테베 작전은 테러범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는 이스라엘의 확고한 원칙을 잘 보여주는 역사로 지금까지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인질 구출 작전이 벌어졌었던 엔테베 공항이 지금 중공에 접수당하게 생겼습니다. 엔테베 공항은 우간다의 유일한 국제공항입니다. 우간다는 중공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이를 제때 상환하지 못해 엔테베 공항을 넘겨줄 위기에 처했습니다. 채권자는 중공의 수출입은행입니다. 우간다 정부는 2015년 수도 캄팔라에서 43km 떨어진 엔테베 공항 확장을 위해 중공의 수출입은행으로부터 2억 700만 달러를 대출했습니다. 7년의 거치 기간을 포함해 20년 만기로 매년 최소한 2%씩 지불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제때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대출 계약에는 독소 조항도 있었습니다. 제때 돈을 지불하지 못하면 공항을 넘겨준다는 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황당하게도 분쟁이 발생하면 그 관할이 베이징의 중재재판소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베이징 중재재판소가 공항이 중공 것이라고 판결하면 그냥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다급해 중공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한 우간다 정부는 뒤늦게 독소 조항의 심각성을 깨닫고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깨끗이 거절당했습니다. 아직 엔테베 공항이 중공식에 정식으로 넘어간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중공 수출입은행에 접수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우간다 재무장관은 2억 700달러의 대출을 잘못 처리했다면서 의회에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우간다는 중공이 쳐놓은 채무의 덫에 걸렸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우간다 외에도 케냐, 짐바브웨, 이디오피아가 심각한 중공 빚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공의 일대일로가 혜택을 줄 것으로만 알다가 뒤늦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는 스리랑카가 고작 110억 달러의 채무 때문에 99년에 항구 사용권을 중공에 넘겼습니다. 또 라오스는 전력망을 구축하면서 중공회사가 25년 동안이나 지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공의 진 빚이 GDP의 26%에 달했습니다. 약탈적인 중공의 대출 관행은 공포스럽습니다. 2011년 중공은 타지키스탄에 빚을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1158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파미르 공원의 영토를 넘겨받았습니다. 또 타지키스탄 정부는 빚이 끝없이 불어나자 금광과 은광도 넘겼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현지인들의 반발로 일대일로가 좌초 위기에 처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중공과 경제 회랑을 구축하면서 과다르 항구에 대해 40년간의 독점 사용권을 부여했습니다. 중공은 이 항구 주변에 지부티와 같은 해군 기지 건설을 노리고 있습니다. 또 인도양의 몰디브 섬 2곳을 넘겨받았고 남태평양의 솔로몬 군도에서는 섬 하나를 확보하려 시도했습니다. 2014년부터 중공은 채무국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계약 조건을 비밀에 붙일 것을 요구해 늘 사안이 터진 뒤에나 국제사회가 알 수 있습니다. 중공과의 거래는 저렴하게
국부를 팔아먹는 것이란 사실을 전 세계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공은 본토에서 해협을 건너 타이완을 잇는 교량 건설에 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공 국무원 타이완 판공실 대변인 쭈펑레는 11월 24일 핑탄 해협 대교가 이미 개통됐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에 시공한 핑탄 해협 대교는 철로와 고속도로 겸용의 교량으로 총 16km입니다. 후저우 푸칭에서 섬인 핑탄을 교량으로 연결시킨 뒤 다시 126km 떨어진 타이완의 신주까지 연결한다는 계획입니다. 해저 지형이 대체로 평탄한 데다 수심도 50에서 60m라 건설에 기술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지만 풍랑이 강해 고속철이 위험할 수 있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습니다. 또 푸젠성 푸텐에서 난르다오를 거친 뒤 해협을 건너 타이완의 мя오수를 잇는 137km 구간, 그리고 푸젠 쉔저우에서 타이완 짱화를 잇는 165km 구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샤먼에서 진먼을 이은 뒤 펑후를 거쳐 자이로 나가는 노선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은 174km입니다. 중공은 베이징에서 뻗어나온 고속철 노선을 타이완까지 연결해 통일의 대업을 이루겠다는 식의 선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공은 고속철을 국방 건설의 일환으로 확충해 왔습니다. 5대 군구 어디로든 가장 신속하게 대량으로 병력을 배치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고속철입니다. 타이완을 무력으로 침공할 경우 중공 전역에서 고속철로 병력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중공은 핑탄 해협 해상도로 개통에 맞서 2035년에는 타이완에 가자는 선전국을 대대적으로 띄우고 있습니다. 하루와빛 고속철을 타고 타이완에 가서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하자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뮤직비디오로 만들어져 틱톡을 통해 전파되고 있는 곡은 장단이 아주 경쾌하고 따라 부르기가 쉽습니다. 타이완의 펑우 해변과 1월담도 구경하고 아리산도 가자, 오성 홍기처럼 붉은 영산홍이 만개할 때 위대한 부흥의 중국몽이 이루어진다는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푸젠을 거쳐 타이완으로 이어지는 노선 이름을 싱타이 고속철이라고 지칭하면서 통일 대업을 2035년까지는 이뤄야 한다고 세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샤오퍼농들은 통일 후 타이완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어떻게 골라야 하느냐는 식의 여론전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기정사실로 관조하면서 벌이는 심리전입니다. 국무원 타이완 판공실은 양안이 한 가족이라며 심령이 결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감상적 통일론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